108. 동업을 잘하기 위한 2가지 조건. 웬만한 남자도 두 남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동업으로 힘을 합치면 경쟁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나는 이 챕터에서 동업을 실무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 동업이란 동업의 형식이나 법률적 지식만큼 동업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업하려는 사업가들은 동업하기에 앞서 2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역시 동업의 요청을 받거나 동업자를 선정할 때면 이 2가지를 동업 비율이나 아이디어보다 선행해 지켜본다. 이 2가지는 동업의 필수 조건으로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2가지가 부족하면 동업은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동업자의 품성이고 둘째는 동업에 대한 두 사람의 이해 정도다. 이 2가지는 사업 아이디어, 시장 규모의 확대, 시장 장악, 이익 극대화, 재무 개선, 인력 보강 등 동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2가지가 부족하면 모든 혜택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자란 상태로 사업이 잘 되면 소송으로 끝나고 못 되면 원한을 품고 끝나기 때문이다. 사업 동업자에게 가장 좋은 품성이란 결국 신용이다. 사업가로서 신용이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법률적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아무리 동업 조건이 좋아도 이런 품격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의 동업은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동업 전에는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평판이나 과거 이력을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주변인들의 의견이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미 친분이 있거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그의 개인적 태도와 사업적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실패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성공하면 보상을 나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동업에 대한 이해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동업자의 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동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금이 투자돼도 이 돈이 투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인지 전환사채인지 구별하기 어려워하고 결국 나중에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 배당, 증자, 지분 희석, 회계 지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되지 않다면 투자나 동업을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간혹 젊은 사업가들이 멋진 아이디어로 무장한 사업 계획서를 내게 보여주며 투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5억만 투자해 주시면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올바른 가격과
가치평가도 없고 본인이 요청한 투자 자금의 성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엇이 투자자 혹은 동업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과 동업하면 자신의 급여 기준도 없고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재정 보고서를 제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받아보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동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투자에 관한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친구들이나 가족이 모여 동업하는 사람은 전문가를 만나 동업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업 주체들이 이처럼 동업에 대한 지적 수준이 동일해야 동업 관계에서 얻는 혜택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그래도 동업하고 싶다면 지분, 직책, 급여, 경영권, 수익금 배분 방식, 책임의 한계, 주식 양도시 동의권, 재투자 비율, 계약 파기 조건, 증자 조항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이 문서를 공증까지 완료한다면 동업해도 좋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면 동업하지 마라. 아직 동업할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커질 것이고 사업에만 전력 투구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동업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1095 회사의 이름을 짓는 방법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는 잘 모른다. 어떤 이름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선택할 때는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회사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이 나타나야 하고 듣고 나서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 안에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대상 고객이 브랜드 이미지에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간단하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고객이 기억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히 경쟁 업체와 차별화되고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경쟁자를 카피한 것처럼 들리는 이름은 제2의 XX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회사의 이름이 여전히 내 사업과 관련성 있고 적절한지 고심해야 한다. 지극히 제한적인 이름들은 이름 때문에 사업 영역의 확장을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왔으면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유명해지고 브랜드가 되면 대부분의 이름은 멋진 이름처럼 들린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지을 때는 나쁜 이름을 우선 조심해야 한다. 가장 나쁜 이름의 첫 번째 예는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다. 너무 특이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혹은 라틴어 같은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다. 꽃집 이름이나 커피숍 이름 중에 독특한 프랑스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일단 발음이 어렵고 철자와 발음이 같지 않으면 상호명을 부를 수조차 없으니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름은 모두 좋지 않다. 만약 내 회사를 전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키울 욕심이면 어려운 발음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 경우에는 R, F, V, TH 발음이 들어간 이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맥락에서 with me와 같은 상호는 대중적 상호로 부적당한 이름에 속한다. 파리 바게트가 초기 한국 시장에서 제빵 사업을 할 때 뭔가 이색적인 고급 브랜드로 안착되는데 좋은 이름이었을지 몰라도 현재 미국 매장의 파리 바게트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름만 보고 프랑스 빵을 파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가면 동양식 디저트 빵만 잔뜩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BBQ 역시 마찬가지다. 이 약자는 서양에서는 바베큐로 읽기 때문이다. 회사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사업을 매각하지 않고 평생 할 생각이라면 모를까, 모든 사업은 매각을 고려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런 경우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가거나 심지어 이름 때문에 오히려 매각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사업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회사명에 이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업은 여전히 내 삶의 도구이지 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사업이 당신 삶의 목적이라면 본인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지만 평생 팔 생각이 없는 비즈니스여야 할 것이다. 나는 사업체를 만들거나 상품명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독서나 여행 또는 누군가의 대화에서 좋은 이름이 될 만한 단어가 들리면 이들을 따로 모아놓는다. 어떤 이름이 언제 사용될지는 몰라도 마냥 모아놓는다. 이렇게 쌓여있는 단어들이 수십 가지다. 이들을 모으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천문학 책이나 물리학 책에서 얻는 단어, 페인트 가게에서 색깔 이름들을 둘러보다 얻은 이름, 영화나 노래에서 나온 단어나 시집이나 심지어 민요 가사 중에도 느낌이 오는 단어들을 모두 모아놓는다. 이렇게 모아놓은 단어들을 실제로 사업체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하고 주변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업가들이 필요로 하면 마치 보물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하나씩 전해주고 있다. 이름이란 갑자기 생각하면 막상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평소 주변에서 좋은 단어를 만나면 미리 적어 놓는 것이다.
참고로 내가 적어놓은 단어들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프리즘, 토론, 공부 모임, 가제보, 부동산 회사, So what, 튀김 전문 매장, 여백, 출판사, 강연 회사, 밀사, 학원, 아라와 마루, 유기농 매장, 시세이, 화원, 꽃집, 포모나, 과수원, 아리아드네, 꽃집, 아카트, 문신 전문점, 그럴련, 티하우스, 블루스톤, 커피숍, 금성약국, 음료 매장, 꼬마 악마, 남자 어른 장난감 매장, 넥스트 스테이지, 교육 출판사, 트와일라이트, 커피숍, 블랙 골드, 커피숍, 스위트 페인, 체육관, 마사지샵, 타임필드, 부동산 관리업, 더 블루 아워, 라운지 사업, 오르트 클라우드, 의류, 가물현, 전통 찻집, 제5보금서, 음악산업, 에루화, 한복점, 커렌시아, 휴양지, 리조트업, 엔젤스 트럼펫, 식음료 사업.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이름을 모아왔고 어떤 단어들에 끌렸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사업체 이름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어디에라도 쓸 것 같아 아직 갖고 있다. 결국 내 사업체의 가장 좋은 이름은 부르기 쉽고 들은 후에 쉽게 기억나며 나의 인생 스토리와 연결돼 있는 이름이 최고다. 이름이 좋으면 사업은 마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은 듯 세상에 나아가기 편하고 자신이 생겨난다.